제일 끝에 보면은 지금 구매 로아스라고 돼 있고 3.00, 6.28로 돼 있는데 이게 뭐 300%? 그렇죠. 3%는 아닐 거고. 네, 맞습니다. 300%, 628%. 다음 사례는 저희가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클라이언트 분이신데 보시면 1600% 정도, 광고비는 9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16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스마트 스토어. 링크에다가 네이버 엔티값 다들 알고 계시죠? 파라미터. 다들 모를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회사의 팀장님 또 한 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부터는 메타 광고, 흔히 얘기하는 인스타 광고 있죠. 인스타 광고 쪽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업체들 광고를 많이 세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광고 성과가 점점 이제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광고주 분들도 노비TV에서는 네이버만 하고 메타 광고 안 알려주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메타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두세 편에 걸쳐가지고 오늘은 메타 광고가 지금 어느 정도로 성과를 나는지에 대한 부분과 다음 시간부터는 이 메타 광고를 초보자분들도 어떻게 세팅을 하면 성과가 괜찮게 나오는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싹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는데 인사 한번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타일팀 팀장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줍음이 많은 팀장님이라서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저 31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거의 99%가 스마트 스토어를 다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메타 광고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메타 광고가 모든 업종에 다 성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 어떤 상품들이 성과가 좀 좋은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주실 건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미 지금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여기에서 한 달에 광고비 몇 천만 원 쓰면서 매출 많이 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복잡하게 메타 광고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있으시면 좀. 우선 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면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게 네이버 광고인 게 맞고요. 검색 광고나 GFA 같은 광고들을 먼저 최적화하신 다음에 메타로 넘어오시는 걸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타까지 진행을 해야 하냐?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늘어나면서 키워드 단가도 굉장히 세지고 있고, 비싼 키워드는 뭐 10,000원부터 시작해서 DB 업종들은 10만 원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안에만 있기에는 마진이 안 남는 상황인 거죠. 확장성으로 봤을 때 추천을 좀 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일 처음에 내가 이제 물건 준비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했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메타 광고를 뛰어들어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내가 마케팅비를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광고비 대비 효율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네이버 쪽에 검색 광고거든요. 근데 검색 광고를 뭐 미친 듯이 처음부터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하면 당연히 또 효과는 안 나겠지만, 일부 금액은 배정을 해가지고 네이버 검색 광고에 투자를 하고 그 검색 광고에서 어느 정도 효율을 잡아놓은 다음에 추천하는 게 이 메타 광고라는 거죠. 근데 저도 느끼는 게, 지금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가냐면 일단 검색 광고 해요. 그럼 수익률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조금 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에 GFA 광고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GFA 광고 가는 건 좋은데 GFA 광고 중에서도 리타게팅 기반이 있는 카탈로그 광고까지는 그 다음 순번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그때 카탈로그 광고에 대해서 싹 알려드렸고, 근데 카탈로그 광고가 아니고 그냥 일반 배너류 광고는, 그 일반 배너류 광고가 메타 광고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네, 메커니즘이. 근데 네이버 그 채널 자체가 성과가 잘 안 납니다. 일반 배너류 광고가.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면, 그리고 똑같은 광고 소재를 광고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는 인스타 메타 쪽으로 돌리고 하나는 일반 배너로 돌렸을 때 제가 봐도 인스타 쪽 광고율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장이라는 개념에서는 검색 광고를 조금 잡아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 광고를 좀 추천한다, 이런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 내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메타 광고를 진행을 했다. 모든 상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업체의 광고 성과를 조금 공유를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 데이터는 스마트 스토어. 네, 맞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은 지금 구매 로아스라고 돼 있고
6.00, 6.28로 돼 있는데 이게 뭐 300%? 그렇죠. 3%는 아닐 거고. 네, 맞습니다. 300%, 62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세팅했을 때 바로 이렇게 600%까지 나오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요. 네. 이 업체는 한 두세 달 정도 머신러닝을 돌린 상태로 나온 로아스입니다. 그러면 한 3달 정도까지 데이터를 쌓았을 때 한 300%에서 600% 정도 나왔다. 아, 네, 맞습니다. 수익률이 그럼 검색 광고 쪽에 비해서도 뭐 이렇게 보면 높게 나온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게 검색 광고는 사실 네이버에서 저희가 수동으로 조져야 되는 광고인데 이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이잖아요. 물론 네, 소재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학습 기간이 좀 필요한 거고 온전히 학습 기간이 끝나야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내 상품을 구매할 타겟을 점점 얘네들이 분류를 좋게 해가는 과정이니까 광고를 좀 장기간으로 하면 할수록 더 개선이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타겟팅 개성도 가능하고 광고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소재가 성과가 좋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소재로도 그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좀 검색 광고에 비해서 조금 장점이긴 해요. 이게 네. 검색 광고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500%, 600%, 700%, 800%, 1100% 이렇게 나오긴 좀 쉽지 않거든요. 아, 네, 그렇죠. 고점이 높은 광고다. 또 다른 사례 있으면 하나 더. 다음 사례는 저희가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클라이언트 분이신데 보시면 1600% 정도, 광고비는 9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16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 데이터인가요? 한 달 데이터고 네. 이분은 인스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인스타 자체 채널로. 아, 네, 활발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메타 광고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좀 제안 드리는 게 인스타도 꼭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메타 리타게팅 중에 인스타를 팔로우했거나 뭐 좋아요를 눌렀거나 댓글을 입력했거나 들어왔거나 하는 사람들 또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내 채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또 타겟을 해서 그 광고를 보여주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가 좀 리타겟팅 부분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좀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인스타까지 같이 활동하면서 진행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브랜딩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좀 키우기는 쉽진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엄청 도움이 되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자사몰에서 운영하시는 광고주분이신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자사몰이 많이 오셔서 아, 그렇죠. 일단 한번 네. 볼게요. 2000%예요? 아, 네, 맞습니다. 2.0%. 아.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3,000, 4,000까지 가는 캠페인도 있고요. 자사몰은 이렇게 다 성과가 높은 건 아니죠? 아,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업체도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좀 쌓였고 광고 기간도 좀 긴 네, 업체가요? 맞습니다. 머신러닝 기간이 엄청 긴 광고주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아니 근데 1년 하고 이 데이터 나오면 저도 하겠네. 음. 그러면 결국 일단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두 달 세팅하고 그 뒤에는 약간 필터링 작업하면서 조금 보완해 나간다는 느낌이면 메타 광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좀 길게 두고 AI가 학습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컨트롤링을 아, 네, 하는 맞습니다. 형태네요. 네, 데이터 잘 봤고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거니까 그럼 스마트 스토어는 어떤 식으로 메타 광고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이게 메타 광고가 성과가 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좋게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리타게팅 기능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추천드린 게 카탈로그 광고가 성과가 좋은 이유 뭐냐? 바로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한테 다시 그 제품을 보여주니까 이 리타게팅 기능 때문에 GFA가 성과가 좋은 거거든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리타게팅을 최대한 잘 살리는 게 일단 관건이기는 한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픽셀이라는 거를 심을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네이버에서 원하는 스마트 스토어 생태계는 판매부터 시작해서 구매까지 네이버 안에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는 걸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구현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픽셀 설치가 어렵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솔루션은 광고와 랜딩 페이지 사이에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심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유저들을 픽셀 데이터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인스타 보다 보면 광고가 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맞습니다. 원래 그 광고를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 이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픽셀을 못 심으니까 여기 페이지가 아니라 이 중간 단계에 어떤 이벤트 페이지가 열리고 아, 네, 맞습니다. 그 페이지에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간 사이트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어떤 사이트를 이용을 하십니까?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처음 소개드릴 사이트는 킵그로우라고. 킥그로우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랑 제휴가 돼 있는 아,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타 구매 전환 추적 AI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는요? 애드셀러드라고 이렇게 두 가지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중간 페이지가 열리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장단점이 있나요? 킵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광고를 클릭했을 때 바로 사이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광고를 클릭하고 픽셀 샵이라고 하는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서 뭔가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전환을 일으키거나 뭐 어디 페이지 뷰를 했을 때 메타에 있는 픽셀로 쏴주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킵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애드셀러드도 작동 방식은 동일한데 여기서 광고를 클릭하고 픽셀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사이트는 잠깐 켜졌다가 바로 꺼지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클릭을 할 필요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애드셀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가 중간에 존재는 하나 켜졌다가 꺼지는 거예요? 네, 켜졌다가 꺼지는 겁니다. 근데 유저가 느끼기에는 전혀 뭐가 꺼졌다 켜졌네 이렇게 못 느끼고 한 0.03초라고 애드셀러드에서 말하고 있는데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드셀러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 클릭하면 그냥 스톡으로 바로 이동한다 이렇게 아,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가 물론 이제 킥크로우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광고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탈률이라고 하는 거를 무시를 못해요. 고객들이 관심이 있어서 광고를 클릭을 했는데 최종 페이지까지 오냐 안 오냐는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희도 많이 테스트를 좀 해봤지만 중간에 이렇게 한번 거쳐가는 페이지가 떴을 때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뭔가 또 이거는 정말 광고 오브 광고 같은 느낌이구나 해서 여기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좀 많았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애드셀러드를 일단 좀 더 쓰고 있는 상황.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뭐 애드셀러드 제휴가 돼 있거나 전혀 이러진 않아요. 그냥 저희 메타팀 팀장님들이 저희는 요걸 쓰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리타겟팅이라는 기능을 쓸 거면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사이트 이용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 단위인 거죠? 네, 월 구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킥그로우랑 애드셀러드 각각의 비용이 한 어느 정도인지 좀. 애드셀러드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캠페인만 이용한다고 하시면 월 3만 원에 이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전환 캠페인 저희의 목표가 전환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주셔야 광고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까지 이용한다고 하시면 월 6만 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킥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킥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마다 등급이 다 있잖아요. 등급별로 가격이 다 다른데 등급이 새싹이나 씨앗이라고 하시면 월 3만 원. 킥그로우는 전환 캠페인도 다 동일하게. 킥그로우는 트래픽이랑 전환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 등급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워거나 빅파워라고 하시면 월 7만 원에 그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월 10만 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뭐 킥그로우도 뭐 네이버 제휴도 되어 있고 장점이 또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금액에 따라 편한 취향 사이트를- 차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하나는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 계정에 전환 데이터가 다 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킥그로우나 아니면 뭐였죠? 애드셀러드. 애드셀러드 같은 거를 설치를 해도 전환값이 페이스북 계정에 안 뜨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광고비를 뭐 얼마 썼는데 매출이 얼마 잡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메타 처음에 세팅 진행하실 때 링크에다가 네이버 NT 값 다들 알고 계시죠? 파라미터. 다들 모를 수 있어요. 네. 이제 네이버 NT라고 저희가 링크를 삽입할 때 어느 매체에서 세팅을 했고 어떤 캠페인에서 세팅을 했고 어떤 소재에서 세팅을 했는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링크를 심어서 그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거 초보자분들은 또 모르실 수가 있어서 또 간단하게 제가 끼어들자면 이제 임시로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고유 상품 링크가 여기까지 URL이 이 제품에 대한 고유 링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페이스북에 그대로 넣고 광고를 하게 되면 매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우리가 매출 분석을 할 수 있는 값들을 나중에 이제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팀장님이 직접 페이스북 광고, 스마트 스토어를 위한 페이스북 광고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때 이 링크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전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유 링크를 생성을 해서 이 링크를 광고로 걸어야 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판매자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이제 상품군이 정말 다양해요. 다양한데 사실 메타 광고에 적합한 상품군이 있고 메타 광고를 때려 죽여도 하면 안 되는 상품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메타 광고와 좀 맞지 않는 제품에는 좀 B2B 업종이 있습니다. B2B 업종. 네. B2B 같은 경우에는 구매까지 가는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결정권자도 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일으키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메타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검색 광고는 내가 그 제품을 살려고 준비된 상태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과정인데, 메타 광고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전단지 보고 들어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내가 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혹 하는 마음에 빨리 구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B2B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 좀 복잡해서 이탈이 될 확률이 높다. 네, 또 두 번째로 좀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 있잖아요. 전자제품이나 뭐 가전 그런 제품들은 구매하는데 B2B처럼 이걸 구매할까 말까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금액대가 너무 높은 고관여 제품은 역시나 쉽게 구매 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어렵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고가의 제품이라도 영상 컨텐츠 소재를 잘 만들어가지고 판매 목적도 있지만 그 제품을 좀 브랜딩을 위한 목적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안 맞는 상품군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취향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패션을 예로 들면 너무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디자인들, 너무 튀는 거. 네, 너무 튀는 그런 제품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류는 메타 광고에 조금 적합한 편인가요? 의류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뭐 소재로도 보여줄 게 많고 비포 애프터라든가 저희가 필수제잖아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재구매도 굉장히 잘 일어나고. 또 시즌이랑 잘 결합하면 또 반응이 또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취향이 독특한 제품이라고 했는데 너무 튀는 거, 네, 그런 제품들. 반짝여 뭐 이런 거 네, 뭐 호피 이런 제품들이 있죠. 그럼 반대로 이런 카테고리, 이런 상품군들은 무난하게 진행 가능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제품들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수 소비재들,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뭐 바르는 거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화장품 같은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성과 내기 쉽고 소재로도 뭔가 보여줄 것도 많고. 그러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달, 3달 전에 영상에 이제 맘카페 핫딜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네. 거기도 사실 충동 구매로 이루어지는 네. 마케팅 영역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필수 소비재들이 반응이 좋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네, 될까요? 거의 똑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충동 구매로 발생시킬 수 있는 상품군들은 메타 광고로 충분히 잘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화면을 열어가지고 페이스북인데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적화된 페이스북 세팅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부터 10가지, 아니 100가지 이렇게 직접 다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영상은 길이가 좀 길 것 같아요. 그죠?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다른 뭐 유료 영상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저희 그 페이스북 세팅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초보자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싹 다 알려드릴 거죠.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 저희가 준비 잘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